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댓글 보니까 길게 달고 심도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네, 예, 네. 예. 이번 주 댓글은요. 택시도 지방은 200에서 250 정도 번다고 하던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방은 좀 수입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지방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잖아요. 유동 네. 인구가 적으니까 수입이 좀 적을 수도 있죠. 예, 예. 이걸 뭐 일반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 따라 다 이러는 방법의 차이도 있고 이러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200이라는 금액은 최하치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소불이 수입이 좋다 그래도 일 좀 안 하시는 분은 뭐 200 정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 금액, 개인 택시 소득 금액은 본인이 얼만큼 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네. 일률적으로 금액을 낮거나 높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자율 택시 나오면 현재 개인 택시 값은 5억까지 치솟는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실제로 5억까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갈까요? 그렇게 되면 개인 택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희망사항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데도 기존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좀 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안 타고 자기가 자율주행을 해서 움직이니까 좀 편해지겠죠. 네. 예.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너나 나나 구입하게 되면 수입은 뭐 똑같을 거니까,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차 운행하면 대기업이 대량으로 운행할 것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대기업에서 대량을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택시란 건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총량제라고. 총량제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대수를 자율주행 택시를 수만 대를 만들어 갖고 풀어봐요. 그러면 기존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로 갈 거냐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게 고용률이에요. 고용률을 따지는데 이분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서 이분들 다 실업자 만들겠냐고요. 한 직장을 자꾸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만들어 창출을 하는데 이건 역비례하는 거니까 그런 발상 자체는 안 맞는 거죠. 네. 예, 예. 대기업이 들어오더라도 택시 번호판을 매입하든가 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택시 번호판 회사를 쉽게 말해서 법인 택시를 인수해서 법인 택시에 있는 대수를 본인들이 대기업체에서 사서 그걸 운영한다든지 개인 택시 대수에서 사서 운영을 해서 운행한다는 건 마저도 총량제라 대기업체에서 이걸 왕창 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기업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근접해 되는 일자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네, 네. 예, 예.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인 택시 회사를 인수하든가 개인 택시 넘버를 매입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럼 이 회사에서 택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다 운영하지. 구태여 왜 개인 택시 하는 분들하고 법인 택시에 택시를 파냐고요. 저 본인들이 다 운행을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물론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 표가 다 있잖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 한 표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서 손을 놓게 된다면 네. 그 고용률을 정부에서 어떻게 다 책임질 거냐고. 네, 네.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회라는 게 기술 발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이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답답한 양반 서울의 무인버스 지금 호응이 얼마나 좋은데 계속 꿈꾸고들 사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서울에 다니는 무인버스가 그 사람이 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타고 운행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라는 것도 정해진 정류장을 거쳐서 손님을 모시고 내리는 거지. 네. 이건 정해진 거니까 이건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택시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택시는 개개인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도 들어가고 산속도 들어가고 이면도로도 들어가는데 그것 자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예, 예. 서울에 운행하는 거 보면 안전관리자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탑승하고 운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제잖아요. 네. 공영제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택시는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하잖아요. 택시보다 버스나 기차가 먼저 된 다음에 택시로 자율주행이 와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죠. 네. 지금 버스나 기차도 자율주행 안 하는데 무슨 개인 택시나 택시에다가 자율주행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 주행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택시도 안 오고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율주행만 해도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예. 실제로 유튜브 보면 한 30년 전에 전 고려대학교 교수 한민원 교수님이 그 자율주행차 운행했었잖아요. 1996년도에는 보면 경부고속도로도 주행했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율주행 차만 아니고 전기자동차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자동차가 1832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 내연기관 차보다 먼저 개발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몇백 년이 흐른 지금도 완전 정착이 안 되고 지금도 전기자동차 결함이 많잖아요. 네. 그걸 보완해서 계속 지금 보완 중이잖아요. 네. 하루 이틀에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가지고 도로를 누빌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전기차도 최근에 나온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전기자동차도 1832년도에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개발이 돼가지고 상용화를 못하고 계속 발전해서 지금 몇백 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정확히 정착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 택시 몇 대 시험 운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다 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자율주행 택시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5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5단계까지 가야 자율주행 택시라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3.5단계밖에 안 됐는데 유튜브 상에 그러잖아요. 5단계 다 끝났는데 뭔 헛소리 하냐고. 네. 아직 멀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그 몇백 년이 지나도 아직 전기 자동차 배터리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무슨 뭐 자율주행차가 뭐 곧 상용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댓글 보니까 5년 이내에는 그 자율주행차가 다 될 거라고 그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아직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가지고 정착하려면은 몇십 년 걸린다고 하면은 그걸 본인 의견만 피력해서 본인 생각은 이렇다는 거지 그걸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비방 쪽으로 해서 자꾸 댓글을 다시더라고. 네. 예. 저희들은 뭐 자율주행차가 좀 나오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좋죠. 자율주행 택시 나와가지고 그만큼 편리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차량에 사업 면허권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줘가지고 허은다면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네. 저희들도 그거죠, 뭐. 자율주행 차량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나 자율주행 차량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손해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저희들의 그 생각이죠, 그죠? 당연한 거죠. 개인 택시는 총량제로 해서 총량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데 자꾸 엉뚱당도 않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기업체에서 뭐 몇만 대를 해서 운행한다. 그러면 기존에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냐고요. 네. 우리나라 제일 1순위가 고용 창출인데 고용 창출이 아니고 이거는 역비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제가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이 30점이 생겼는데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30점으로는 정지가 안 되고 네. 벌점이 40점이 나오면은 정지가 들어가는데 벌점 1점당 하루씩 계산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네. 교육을 받으시면 절반 정도가 깎여요. 네. 그러니까 면허 정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면허 정지 당하면은 면허권이 취소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허 정지하고 면허권 취소하고는 별개예요. 네. 면허권이 취소가 되려면은 121점이 넘어야 면허권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예. 1년에 121점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에다 토하고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면 누가 치우냐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자율주행차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택시가 빨리 개발돼서 나오면은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자율주행 택시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 비하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잘못 인식하던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를 자꾸 비하를 하더라고. 네. 제가 저번에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환자가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타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타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주치자분이 그 택시를 어떻게 타요? 그렇게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핸드폰도 조작 못 하는데 그러면 술 취하시고 술 먹은 분들은 그 자율주행차 타지도 못하겠네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면허를 처음에는 받은 자가 나이 들어 못하면 국가에 반납을 조건으로 발행해 주었는데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개인에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젊은이들 진입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분 말씀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처음에 개인 택시를 받았고 나왔을 때 그냥 정부에서 준 게 아니에요. 네. 일장의 포상 형태로 나온 거예요. 본인들이 개인 택시를 하는 과정에 무사고를 10년 했든 20년 했든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나왔고 국가 언어 대상자들, 국가 유공자들이죠. 네. 국가 유공자들한테 포상으로 해서 준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네. 이분들도 일정 기간에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준 거고 이건 개인 재산권이니까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팔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다시 매입을 해서 감찰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이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요즘은 개인 택시를 다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이 1세대, 2세대가 끝나가고 3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네네. 이분들은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 재산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개인 택시가 재산권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재산권이라는 게 어디에 명기가 되는 거니 저희가 개인 택시를 양도 양수를 해서 구청에 서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금액이 밑에가 책정이 돼요. 네. 얼마에 매매했다는 그 금액이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2,300에 매매했으면은 그 공란에 1억 2,300에 매매했다는 그 근거를 남겨놓는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추후에 감차가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개인에게 팔 수 있게 했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를 하다가 돌아가셔도 상속을 받잖아요. 네.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아갖고 이걸 팔잖아요. 네. 재산권으로 인정을 안 해줬으면 법원에서 상속이 되겠냐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상속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산권을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현 택시 기사요. 자율주행 택시 5단계 곧 끝나요. 5년 내 끝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택시 기사면 이분 같으면 택시를 팔든가 아니면 법인 택시 같으면 다른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기존의 사업 면허권은 개인 택시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개인 택시 같으면 뭐 팔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또는 리스크가 감지된다 그러면 뭐 전환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년 안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 네. 자꾸 앞서간다고. 자율주행 택시 5단계로 해가지고 운행하는 나라 세계적 아무 군데 없어요. 네. 예, 예. 저희들이 유튜브 앞으로 5년, 10년 할 건데 5년 내에 한번 없어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300만 원 벌려고 개인 택시 하냐?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에서 300만 원 버는 게 적은 금액인가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300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배울 일이 아니죠. 네. 쉽게 말해서 돈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300을 벌든 500을 벌든 이러는 사람이 역량에 따라 들리지 왜 300만 원에 국한을 시키냐고요. 저희 사무실에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4천을 넘어가지고 한 달을 여행을 다니신다고 그래요.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며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길래 1억 4천씩 매출을 올립니까? 그랬더니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성과 내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저한테 의외로 반문을 하시더라고. 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분 1년 연매출이 1억 4천이라는 거죠?
11월 달에 이미 1억 4천이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2월 달은 여행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 영상 보면 댓글에 또 거짓말한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이면 부가세 신고한 내역서가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또 공개를 할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명, 몇 천만 원 몇 명. 작년에도 저희가 공개를 했잖아요. 1억 넘는 사람이 200 몇 명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러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이러고 열심히 하는 분 다들 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원래도 뭐 공개할 거니까요, 그죠? 예. 네. 대표님 다음 댓글은요. 당연히 협동이죠. 투자금 자체가 다른데 3천만 원이면 될 것을 왜 1억 넘는 돈을 줘야 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협동 택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협동 택시는 개인 게 아니에요. 네. 택시 회사 거라고. 네. 택시 회사에서 택시 기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편법적으로 협동 택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협동 택시라는 타이틀 달고 돌아다니는 회사 치고 건전한 재무 구조 가진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 대구 쪽에서도 크게 부도가 나가지고 영세 부도가 나가지고 제대로 정착해서 협동 택시 운영하는 데는 극소수라고요. 네. 이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택시 회사에서 그 보증금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분들이 관두고 나가는 시점에서 그 돈을 제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이 법인이 망해버리면 이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전한 협동 택시라면 자기가 뭐 가도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개인 택시로 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 거고 협동 택시란 거는 회사 택시예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은 협동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은 그 묶여있는 대수들끼리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 안 내도 보험 할증이 올라가는 거죠. 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를 안 내면 10%씩 감차가 돼요. 감액이 되잖아요. 그게 다 다른 점이에요. 결국 협동 택시는 내게 아니잖아요. 협동 택시는 말 그대로 회사 택시예요. 네. 다음 댓글은요. 대구는 협동조합 택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더니 출자금 받지 못해 소송하고 난리예요. 못 빠져나와요. 생각 잘해요. 그랬는데 이번 댓글은 경고성 댓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협동 택시라는 개념이 법인 택시에서 기사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편법을 써서 협동 택시라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회사 택시예요. 회사 택시고 개인 게 아니고 이게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잘 보관을 했다가 관두는 시점에서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아 나온다는 거. 그게 문제점이죠. 개인 택시 구입하러 오신 분들이 협동 택시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거의 뭐 협동 택시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협동 택시는 말 그대로 회사 택시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사러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개인 택시로 오시지 협동 택시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 협동 택시가 정상적인 업체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이렇게 뭐 협동 택시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요 협동 택시 회사도 건실한 회사 들어가서 그 받은 보증금 잘 관리하고 기사분들 처우 개선만 잘해주면 협동 택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